소송과 비송 내지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우리가 주로 민사소송, 소송을 학습하고 있는데 소송과 대칭되는 비송, 소송이 아니라는 아닐 비자 써서 그런 의미인 듯은 아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송사건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 비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사소송에서도 비송이라는 이야기가 도중도중 나오고 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자격사 시험에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송은 이제 어떤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 그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임에 대해서, 비송은 법원이 관여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가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적인 사인의 관계가 그런 사인의 관계의 형성, 발생, 소멸 이런 것을 둘러싸고 법원이 후견 감독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건을 말하고, 형식적으로 또는 협의로 본다면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송사건 절차법이 규율하는 그런 사안의 사건을 비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생활을 펼치면서 등기를 하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회사 같은 상법상의 이런 상업적인 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법인이더라도 그게 일반인에게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법원이 그러한 관계를 감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후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성년 후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법원이 감독을 하는 상황에서의 비송,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 아니라도 독립적인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파산 절차 같은 파산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만 그 실질은 파산에 대한 절차는 비송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송 사건과 그럼 소송 사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좀 아까 어느 정도의 정의를 내렸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정법에 따른 구별, 그것을 실정법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구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에 따라서 입법자가 비송사건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은 비송사건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소송사건이라는 실정법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상으로서 구별하는, 즉 민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의 기준을 명시한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단순히 적용해서 권리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소송사건, 즉 우리 민사소송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편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서 가장 한목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소송은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것임에도 법률에 따라서 판단 등을 하는 것임에 대해서 이 비송은 후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목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긴 사항, 대상을 염두에 둔 구별입니다. 그것을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일반적인데 이것을 대상설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목적설에 의한 것 등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와
비송 절차의 차이,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에 따른 것을 전제로 그럼 소송 절차와 비송 절차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소송 절차는 우리가 키워드적으로 본다면 뭐 공개된 심리 이런 것 등이 떠오르고 필수적 변론 이런 게 떠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변론주의 이런 것이 떠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비송은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고 그 다음에 공개주의가 아닌 비공개주의고 그 다음에 필수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이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비송 절차는 비공개, 비대심, 그 다음에 그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지만 판결이 아닌 결정 이런 등등의 차이.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소송과 달리 제한이 있게 되고 비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돼서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신청의 취하, 포기 인락 이런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화해도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차이. 그 다음에 판결에 따른 불복은 우리가 상소해서 항소한 것, 즉 소송 절차에서는 판결의 경우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가 있지만 비송에서의 판단은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라는 불복 신청이 있게 된다라는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사건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비송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한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비송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소송 사건인데 이것을 비송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비송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소송 절차는 대심적 변론으로 공개주의고 비송 절차는 대심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사건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을 비송 사건으로 다루어 준다면 이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소송 사건을 나름의 어떤 이유에서 비송 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예컨대 비송은 신속성 또는 사정에 따른 탄력적인 처리 이런 등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소송 사건의 비송화의 한계 내인가를 음미해 봐야 되는데 헌법 27조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배되는 게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나오는 판례가 대법원 94년 5월 13일자 92스 21 전원 합의체 결정인데 장래의 양육비 청구는 법원의 후견 감독적인 입장에서 가사 비송 사건인데 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이 경우에 있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소송 사건으로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비송 사건인 것인지 정확히 가사의 비송 사건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단 지급을 구하는 사건은 비송 사건이지 가사 비송 사건이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를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여야 할 가사 비송 사건이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송법에서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해서 실질은 비송인데 예컨대 공유물 분할 소송
예컨대 경계 확정 소송, 실질은 비송인데 그 실질 비송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경계는 이미 확정된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는 거고, 공유물 분할은 이미 예컨대 3분의 1씩 공유지분이 있는 것인데, 그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 그 경계에 대한 실질적인 땅에서의 확정, 이것이 다툼이라면 다툼인데, 그것은 권리 법률 관계를 법원이 법규에서 확정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준다, 재량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유지분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이미 경계는 지적도상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법원이 나름의 다툼이 있으니까 관여해서 그 공유물을 분할 어떻게 하라, 경계는 이렇게 경계선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비송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쟁의 내막에는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등등이 깔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비송이니까 거기에서도 일반적인 소송에서 볼 수 없는 약간의 다른 특색으로서의 소송 절차에서의 적용이 제한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사건에 대한 비송 사건, 소송 절차에 대한 비송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